30대 초반 친구가 오늘 카렌님 만난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서 해야 되냐고 꼭 좀 물어봐 달라고 하는데, 이라는 알짜 재건축이 있어요. 지금 효율이 최고인데, 왜냐면 정부가 6억까지만 대출해주잖아요. 네네. 안녕하세요 복덩이들, 빌딩 언니 변혜인 이사입니다. 언니네 보석함 이 시리즈를 제가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섭외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아파트 투자 자문도 하시고 또 아파트 투자 인플루언서로서 많은 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그 방향을 잡아주시는 카렌님 모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렌이라고 합니다. 저는 진짜 14년차 투자자이고요. 와. 2014년부터 지금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는 2억대, 4억대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동네는 다 사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 8도에 안 사본 주택은 없습니다. 사실 저도 카렌님을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알게 된 지는 아파트 투자를 고민을 하면서, 빌딩은 전문가지만 또 아파트 쪽은 망망대해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때 이제 카렌님을 스레드에서 먼저 알게 됐고 유료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처음 만나 뵙죠. 그때 방향을 잘 잡아주셔서 제가 최근에 남산타운 25평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연이 돼서 제가 이 자리까지 이렇게 모시게 됐어요. 14년 전부터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면 그때 거의 20대 초반 아닌가요? 한 20대 중반이었고, 그때는 사실은 저는 큰 시드가 없었기 때문에 첫 집 우산에 전 좀 오래 걸렸어요. 한 2년 걸렸거든요. 20대 중반이면 먹고 놀 때인데 그때부터 부동산 투자를 하셨다는 것 자체가 전 되게 놀라운 포인트였거든요. 뭔가 계기가 있어요? 저는 금수저 출신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IMF 때 좀 집이 무너지면서 돈에 대한 결핍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어릴 때 좀 유복하게 있다가 IMF 때 그 결핍을 알게 됐구나. 네. 그러고는 제가 서울에 올라온 게 2006년이거든요. 서울에 와서 너무 좋은데 내 몸을 낼 공간이 없다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좀 남들보다 일찍 가졌고, 첫 번째 시작을 했던 게 주식이었거든요. 네. 당신 금융투자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도 공부를 하고, 또 소모임이라는 어플 아세요? 몰라요. 2030 재테크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는 2030들끼리 모여서 스터디를 해봤자 경험자가 없잖아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들끼리 뭔가 해보겠다는 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저도 뭔가 컨설팅이나 이런 걸 좀 받고 싶어서 당시에 테니테니라는 카페가 있었는데 무료 컨설팅이 되게 많더라고요. 공짜에는 좋은 건 없다는 걸 깨달아서 그치. 그때 봤던 재무 설계들이 나중에 보니까 상품 과익 이런 거였는데, 조금 더 제가 알고 들으면 정말 괜찮았을 텐데 그런 게 아니었을 때는 되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돌아 이제 부동산 알게 됐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내가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투자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몇 억이 필요하니까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좀 주변에 이제 해본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좀 주더라고요. 그래서 첫 집이 어디예요? 저 송파요. 네, 그때는 송파가 쌌어요. 2016년이었거든요. 제가 송파라고 말했잖아요. 네. 그러면 잠실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아, 네. 그렇지. 그러면 송파에서 좀 싼 게 있기 때문에 그쪽을 먼저 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회사를 경기도로 다녔어요. 그쪽이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 가격은 생각보다 좀 싸고 투자금이 되게 적은 거예요. 그때 이게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를 사야 돈을 번다는 걸 그걸 알게 되고, 그때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이분과의 이제 약간 투자자들과의 줄다리기를 시작하면서 그때 진짜 많이 깨져보고, 의외로 또 운이 터져가지고 벌은 것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객 상담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올해 초에 카렌님 만나서 그때 굉장히 크게 얻은 게 용기 같은 거였거든요. 맞아. 카렌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돈 이상한 데 쓰지 말고 돈 모아서 빨리 집을 사라, 확고하게 말씀을 딱 해주는데, 그때부터 뭔가 행동을 굉장히 하게 역시. 되더라고요. 저도 중개 일을 하다 보면 다들 마음은 먹고 있지만 결심을 못하는 상황에서 그거 괜찮아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사실 듣기 위해서 제가 존재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가끔 하거든요. 물론 저는 중개인이고 이제 자문을 하는 거랑 비슷하면서도 다른 다르죠. 것 같아요. 카렌님은 어린 친구들부터 자산가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시게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가이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아파트 투자는 어쨌든 내가 사는 공간이잖아요. 투자처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이든 하나의 집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애주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0대나 30대 분들은 거의 첫 집 마련을 하게 되고, 또 30대 분들은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교육과 관련된 또 가게 되고, 40, 50대 분들은 자산 분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의 생애주기에서 가장 적합하게 좀 받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뿌듯한 경험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정말로 이제 다양한데 나이대별로 뿌듯한 사례가 되게 다르거든요. 30대 초반 집 사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경제 공부 좀 어느 정도 돼 있고 되게 삶을 열심히 산 분들이 많아요. 억 단위는 다 모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근데 자기가 되게 늦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또 30대 후반이 됐는데 전셋집에서 계속 쫓겨나게 되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나는 서울 수도권에 일자리가 있는데 여기서 맨날 비싼 집들만 나오니까 내가 살 집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사업가분들도 있는데 숙제지만 너무 일이 바쁘다 보니까 네. 그냥 남겨두는 거예요. 아, 언젠가 할 거야. 근데 맞아. 지금은 아니야. 사실은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건데 알지만 이 불안함 때문에 못하거나 어려우니까 뒤로 미루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해결하고 나서 모습들을 보면 더 자기 일에 집중해서 하고 훨씬 더 행복해요. 투자라고 하는 게 정보라는 비대칭이 주는 불안함이 엄청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날것의 정보들을 가까이서 이제 접하게 되는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분들한테 전달해 주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서 2달 정도가 지났는데 아파트 투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계세요? 규제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대출 규제거든요. 탈 수 있는 사람들을 못 사게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정권이든 최후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다 해보고 이래도 안 잡힌다고 했을 때 마지막에 쓰거든요. 내가 살 곳 말고 바이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을 막아야 되는데 대출을 막는다는 거는 진짜 필요한 사람도 막거든요. 그 말은 임기 동안 부동산 시장이 너무 많이 오를 것들을 막고 싶었던 거예요. 아, 이거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반부터 잠궈 놓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부가 애를 써서 막는다는 것은 더 오를 게 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럴수록 대출을 만약에 6억까지만 해줬다 이러면 어떻게든 6억을 감당할 힘을 길러서 사야 돼요. 부동산 시장에 3가지 요소가 가장 큰데 하나가 얼마나 많이 돈을 풀리는가. 지금 막 아파트도 이제 평당 1억이 예전에는 강남의 얘기였다면 이제는 평당 1억의 사람들이 막 놀라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럼 이 유동성을 앞으로 덜 풀 것인가 더 풀 것인가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 성장률이 안 좋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풀 거예요. 두 번째로 금리는 부동시장이 중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앞으로는 인상 불안 인하 방향이고 그쵸. 세 번째로는 아파트는 정말로 공급이 안 되거든요. 이거 세 개에서 집값을 누를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너무 튀는 걸 막기 위해서 규제를 했기 때문에 더 규제가 심해지기 전에 사두고 대신에 영원히 오르는 건 없으니까 금리 인하 후에 또 너무 많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좀 경험상 그 이후로는 너무 달려드는 것보다는 한번 브레이크를 걸고 맞나 아닌가를 봐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지금은 더 금리 인하가 실제로 다가오기 전에 한 번 더 오를 게 남았으니 그 전에 사두는 게 좋다. 30대 초반 친구가 오늘 카렌님 만난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서 해야 되냐고 꼭 좀 물어봐 달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좀 찝어주시면 보석함 기념으로 특히 오늘 유튜브 첫 데뷔시잖아요. 아, 너무 영광입니다. 네, 첫 데뷔 기념으로 어딜 사야 되는 카렌픽? 이런 거 한번 정리해 주시면 지금 시청자들마다 내가 갖고 있는 금액대가 다 다를 거잖아요. 아, 그쵸. 완전 초고가 주택으로 가면 지금 반포가 계속 오를 거예요. 너무 반포가 올랐을 때 바로 옆에 반포급으로 따라갈 수 있는 데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상급지에서는 이제는 대치나 양재천 라인이 좀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포 압구정은 이제 상방을 열어가는 거고 이거를 얼마나 잘 따라가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따라간다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목동과 여의도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의도랑 목동이 이제 평당 1억으로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목동은 조금 더 소액으로도 살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도 목동 제일 소액이 사실은 이제는 얼마예요? 19억이에요. 아이고. 네. 네. 이게 좀 초고가고요. 그 다음 좀 중가로 내려오게 되면 네. 15억과 20억 사이에서는 네. 성동구랑 신당동, 공덕, 문정동 쪽에 좀 재건축을 봐주시는 게 중요해요. 마용성이라고 하는 거기는 아파트로도 지금 들어갈 수 있다면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 신축이 20억이 넘었다 뿐이지 아직 구축들이 10억에서 13억 사이들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곽에 신축 가지신 분들도 팔고 들어오는 것도 되게 괜찮을 거예요. 외곽에 신축 팔고 내부에 좀 주요 지역의 구축으로 말씀하시는 네. 거죠? 이게 다 아주 중요한 전략이 될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옮길 수 있는지를 좀 꼭 검토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갈아타기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해요. 네. 그러면 이제는 개인적인 제 사심을 좀 담아가지고 좀 질문을 드리면 제가 그 신당동 남산타운을 5월에 계약을 하고 사실 다음 주에 저 이사해요. 저는 과연 잘 산 건가? 어떤가요? 솔직히 샀을 때보다 얼마 올랐는지 아세요? 생각하거든요. 올랐죠. 다행히 진짜 잘 샀다 이 생각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는 실거주를 위해서 산 건데 그래도 나름 한 1억 이상 갭이 좀 생겼더라고요. 이건 이미 산 거니까 잘 샀든 못 샀든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면 다음 스텝이라고 하면 보통은 어떤 루트를 갖고 움직이세요? 제가 꼭 남산타운이 좋겠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어디를 봐도 중구도 중간이잖아요. 네네. 용산공과 남산이 보이는 곳들은 앞으로도 불패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쪽에서 이렇게 넘어올 때 반드시 거치게 되는 게 남산타운이에요. 그래서 얘를 샀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한 번 더 점프를 해보겠다 했을 때 한강으로 좀 들어오거나 한 번에 강 건너서 옥수구나 이제 너무 좋죠. 더 열심히 해가지고 강남 꼬리로 가던가. 저는 강남 꼬리 중에서 방배동 소영동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네, 방배동 소영.
자, 그러면 부동산 투자의 어떤 얘기들을 계속 해왔는데 아파트 투자를 왜 관심 있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1, 2억을 모으고서도 6억 이상을 살 수 있는 게 아파트밖에 없어요. 한 번에 건물을 가기에는 시드가 없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쵸. 돈을 한 바구니 담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3억을 모았는데 1억 주식, 1억 부동산, 1억 코인 이렇게 해봤자 대박은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로 대박 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3%밖에 안 돼요. 근데 아파트는 3억을 모아서 한 10억짜리나 9억짜리 사서 요거 1, 2억 올리는 거는 한 3% 미만이 실패하거든요. 가장 쉬운 투자예요. 아파트는 분명히 한 10년 뒤에는 수익형까지의 역할도 좀 할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큰 돈들이 아파트랑 건물 둘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제가 일본 여행 가서 직업병처럼 거기 수익률 이런 거 막 체크하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고급 맨션이나 이런 것도 투자성이 되게 좋아가지고 오히려 일본인들은 투자를 안 하는데 해외 사람들이 일본 부동산을 수익형으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에도 기사 보면 알겠지만 외국계 기업들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서는 대한민국 월세 시장, 특히 서울 월세 시장 완전히 오를 거기 때문에 여기에 엄청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결국은 나라가 선진국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오르는 지역은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좀 투자성 가치가 클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내가 아파트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살 수 있는 투자처로서 아파트 혹은 거주의 유형으로서 아파트를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카렌님을 찾아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내가 10억이 있어? 그런데 아파트 투자를 하냐 건물 투자를 하냐 라고 하면 카렌님은 뭘 선택할 거예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또 이쪽에서 놀고 있잖아요. 네. 아파트 투자를 지금 먼저 선택을 하고 근데 반드시 나중에 둘 다 하고 싶어요. 아파트를 가지고 건물 가는 게 조금 더 쉽다라고 생각해서. 뭐 이거는 논란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파트를 먼저 안정적으로 받고 의외인데요. 근데 저는 1가구 1주택에 비과세 이거는 아무리 주택 규제를 해도 이걸 없애진 않지 못하죠.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1가구 1주택이라는 비과세 혜택이 너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건물 처음 사는 사람한테 비과세 해주진 않을 거잖아. 맞아요. 네, 절대.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비과세 해준다는 그 혜택을 굳이 내가 버릴 필요가 있나? 그래서 꼭 1주택 트랙은 계속 좀 들고 가고 싶고 거기에 내가 열심히 해서 씨드를 또 빵빵하게 벌어가지고 상업용 부동산 안정적으로 보통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고객님들도 대부분 반포, 압구정 이런 데다 이제 탁 하나씩 해두시고 이제 건물 사러 오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가장 안정적이죠. 네, 지금 투자를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혹시 너무 다른 세상 얘기만 한 것 같아서 혹시 엄청 소액대로 추천해 주실 때가 또 있으신가요? 그럼요. 보통 1억을 모은 사람들이 직장 연봉이 최소 4천 이상이 돼요. 네. 내 연봉 100%까지는 신용대출 나오거든요. 그럼 현금을 1억을 모은다는 말은 시드를 1억 3천까지 만들 수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3억 정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럼 한 4억대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4억대로 봤을 때 완전히 서울에서는 조금 저가주택으로 가겠지만 그래도 아직 노원에 상계주공 5단지라는 알짜 재건축이 있어요. 재건축이 너무 부담스러울 때 서울을 둘러싼 되게 훌륭한 도시들이 많잖아요. 그쵸. 구리, 수원의 영통 이쪽이 분명히 이번 정권 때 따라갈 거예요. 부부가 2억 6천을 모아왔어요. 지금 2억 6천이 효율이 최고인데 왜냐면 정부가 6억까지만 대출해주잖아요. 네. 70%까지 대출해줬을 때 딱 2억 5천 플러스 6억이 최대예요. 그게 그러네. 30%의 최고 효율이거든요. 그러네. 그러면 8억 5천이 돼요. 8억 5천이면 성남이나 이제 평촌, 수지 이런데 서울 강남을 30분이면 오고 가는 데다가 한 준대장급을 살 수 있고 난 무조건 서울에서 출퇴근해야겠다라고 하면 앞으로 9호선 라인이 황금이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강서 쪽으로 가게 되면 가양동 이런 데가 9호선이 있어요. 지금 서울에서 가장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이 대출 규제를 이용해서 꼭 한번 가보길 바랍니다. 이제 규제가 됐으니까 나 안 할래 이게 아니라 그 규제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최대치가 뭔가. 맞아요. 오늘 카렌님이랑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좀 떨었는데 카렌님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복덩이분들은 아무래도 부동산에 관심 있을 가능성이 좀 큰데 인생에서 자산을 하나는 내가 갖고 있는 거 특히 나의 공간과 관련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 돈에 좀 끌려다니는 인생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거든요. 저는 투자가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되는 것보다는 약간 삶의 주체성을 키워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알고 내가 내 주체성을 키워가는 방향이다 라고 초점을 두고 앞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카렌님 인스타그램이랑 스레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고정 댓글에 하나 남겨드릴 테니까 카렌님의 인사이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안녕. 안녕.